아, 박한정 장관님 오랜만에 뵙는데 예. 다시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전직 장성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시는데 대수장요. 도대체 왜 나가는 겁니까? 그 저도 궁금해가지고 거기 나가는 쓰리스타 한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장군님, 사령관님, 거기 왜 가십니까? 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드리고 아까 술 취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너 내 나이 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이 군에서 장군까지 쓰리스타까지 나왔잖아요. 사령관이죠, 사령관. 네. 다 우대해줬잖아요. 근데 딱 퇴직하고 집에 오니까 완전히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치고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하는데 자기 옛날 별 3개가 있으니까 탑골공원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정말 진짜 우리가 인생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는 지금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돈 5만 원만 갖고 가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요. 5만 원 내면 모금함에다가 모금함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2개 넣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딱 이게 옛날 그 빨간 모자 있잖아요. 그걸 딱 쓰고 5만 원짜리 딱 넣는데요. 옆에서 막 장군님하고 난리래요.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자, 도시락 주지, 막걸리 주지, 고함 지를 수 있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욕도 한 번씩 할 수 있지. 그다음 옆에 5만 원짜리 하는 놈 장군님 그러지. 그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노래방 가봤냐? 예, 그러니까 노래방 둘이 가가지고 1시간 놀라면은 뭐 옆에 뭐 부르고 뭐 이러면은 20-30만 원 홀떡 날라가. 여기는 5만 원만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최고가 돼. 나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니까 너 지금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지? 다음에 너 내 나이 돼봐. 그래서 가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얘기는 도시락을 그러면 다 드린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무료 봉사하면서 해야 하는데 도시락도 주고 뭐를 많이 준대요. 그러면은 제일 이제 기분 좋은 게 자기가 딱 이제 거기 보면 뭐 2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00원짜리 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5만 원짜리 딱 낸대요. 그럼 딱 보면 장모님 오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 주위로 쫙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럼 자기가 사람을 쫙 몰고 가면서 지나가는 경찰들한테 야 이 새끼들 똑바로 해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얘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한대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만일 여기 남양주 지역까지 이야기해줬네. 여기 와가지고 팔소 지나가다가 야 이 새끼야 해봐. 난 바로 저 걸려 들어가. 근데 거기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기분 내키면 무조건 욕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기 군중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정광훈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왜 국회의원이 한 명 안 나오냐 의심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그 비례대표 나온 분한테 저는 도저히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비례대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앞번호 받았어요. 내가 이 비례대표 거기서 될 것 같아서 나옵니까 하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만 너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곱하기 1을 해봐. 4석에서 5석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한 석이라도 나오면 손에 장을 찢겠습니까? 너 그만 지켜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한국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화를 했죠. 어떤 장을 찢으면 잘 될까 싶어가지고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장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민주 시민 분들의 이제 집회를 많이 나가시지만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셨군요. 예. 네, 저 가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회가 그 광화문에서 있을 때 대한문 쪽하고 저쪽 경복궁 쪽하고 나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좀 급이 과거에 되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는 지역별로 자리를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맨 앞자리에 이제 주로 앉게 하시더라고요. 장석에 앉히고 탁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면은 꼬다는 버릴 때도 일어나면 박수 막 치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나중에 알아봤대요. 이 사령관님도. 너 어디 찍었어 했는데 자기도 거기를 안 찍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태극기 집회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처음 시작된 집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뭐 2만 원, 3만 원 이게 용돈 받고 어르신들이 나오신다. 뭐 그랬고 사실 그때 제가 취재해 갔을 때도 마이크도 뺏겨보고 카메라도 뺏겨보고 그랬어요. 고초를 치르셨군요. 네. 그럼요. 그때 막 가면 마이크 뺏고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기자가 가가지고 할머니 저 이거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요. 이래도 끝까지 안 주시고 막 그러니까 좀 이상한
당당한 목리 같은 그런 분위기,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태극기는 상당히 또 진화했어요.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네.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일단 형편이 어려운 분보다 형편이 좋은 분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이고, 한남동 집회는 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젊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더라고. 예, 네. 생각보다 젊은 네. 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왜 우리 그 응원봉 민주주의에 나오는 그런 젊은 청년, 그리고 또 이제 나이 어린 엄마 뭐 유모차 부대 거기도 있어요. 예, 거기도 5살, 그렇습니까? 6살짜리 꼬마애들한테 성적이 들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완전히 또 8년 만에 태극기의 진화가 있다. 그리고 더 하나는 저도 이제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경기 서울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것도 이색적이네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졸업한 고위 고관 대작들이 상당히 태극기 집회에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장관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내 친구들 다 태극기야. 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적적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나가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가면 기득권 연대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동창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챗 100만 원씩 쏘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친구 중에. 그러니까 자기만 이쪽이지 본인 친구들은 뭐 경기 서울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네. 태극기가 과거에 뭐 2만 원, 3만 원 받는 이런 집단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극우 세력이, 그러니까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그냥 뭐 저런 사람들 소수야 아닐 수도 있다. 예, 우리 곳곳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암약하는 극우를 우리가 잘 요리하지 않으면 유럽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사상적 근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봐도 도무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가 왜 항상 그 토요일 여기 나오는 줄 알아?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보다 여기서 걷는 게 더 훨씬 장사가 잘 돼. 맞아요. 그런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선거에 진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게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선관위 만약 선거를 부정 조작하려면은 일단 여기 투표소 보관함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장악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적어도 한 개 투표함을 이거 하려면은 한 17명에서 20명 사이를 이렇게 내서 포섭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소문 안 날까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좌파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딱 보면은 그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 어젯밤 모든 것을 꿈으로 해요. 해몽으로. 예. 네, 어젯밤 꿈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국가 행사를 외교 의전 행사를 꿈이 나쁘다고 추구 안 가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 부정선거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 네트워크가 있다. 예, 예.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네. 거고,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뒷돈을 대고,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극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구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맞아요. 구호가 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한남동 관저 집회 주변에 가보면 큰 대형 트럭들에 그 부정선거 캠페인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량들은 뭐냐면 완벽하게 뭐 선거 때 무슨 후보들이 막 대통령 선거할 때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부정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사회의 다음 이제 다가올 대선, 이제 대선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K 트럼프가 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극우 집회나 이제 보수 집회라는 것이 뭔가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장 기자님이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자본과 논리 차원에서 그들끼리는 자본과 논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보강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극우 유튜브 차원에서 보자면 행동 대장들이 있고
논리를 제공하는 유튜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뭐뭐 한수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네. 무슨 연대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 행동대장이에요. 현장형. 그렇죠. 예. 현장형이고요. 음. 뭐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좀 뭔가 그들끼리는 그들의 말입니다. 세련되게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쪽은 따로 있어요. 뭐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그런 유튜버들이거든요. 저도 이게 유심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들끼리는 굉장히 신념을 갖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장면이라든지 B라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트럼프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이런 걸 다 엮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그걸 마치 바이블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너 돈 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난 정말 이걸 믿고 자발적으로 하는 있다라고 건데.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 기자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가 이제는 예전에는 잠입해가지고 취재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야. 어떤 카메라를 들고 왔고 뭐를 목적으로 왔고 어디에서 왔고 실제 보여달라고 확인하고 정확한 확인을 하는구나. 그런 절차까지 네.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극우 집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위험하고요.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극우 유튜버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굉장히 많이 컸잖아. 이번 국면에서도 극우 유튜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슈퍼챗을 사실적으로 나오죠.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는 것인데 그게 저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의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모가 관리했었잖아요. 뭐 3억 7천만 원을 들였고 뭐 그 네, 중에서 그런 그 주장을 뭐 했죠. 양심 있으면 네. 나한테 1억이라도 걔네 엄마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고 제가 아는 그 보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오더도 받아요. 오더를 받는다. 예,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실수도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냐면 오늘 아침까지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였는데 오후부터 기조가 바뀌어서 한동훈을 칭찬하는 걸로 바뀌고 이런 혼선 때문에 여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란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종종 방송국 대기실에서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팀이 있다라는 그렇구나. 것이고 그 컨트롤 타워가 아마도 뭐 이제 나오겠죠. 네, 저는 그런 아니 생각. 아까 이제 그 행정관님께서 이제 미신의 영역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한겨레 21 보도를 오늘 보니까 예. 그 대통령실에 예. 역술인 출신 행정관이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작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 안 한 이유는 참 그거 다른 나라에서 알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예전부터 제가 이제 각 한 5개 정부를 거쳐서 이제 안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도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무속인이라 그럴까요? 뭐 철학 우리는 철학자라 그래요. 네. 무속인 그러면 또 성질 내니까 왜냐하면 저기 높은 사람 만나러 왔는데 경호실에서 무속인 그러면 혼내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철학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요번처럼 이렇게 맹신하는 경우는 그리고 직접 뽑는 경우는 그러니까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뽑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비서실에 이렇게 뽑질 않거든요. 고위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몸이 안 좋다. 이러면 뭐 트레이너라든가 이걸 갖다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걸 갖다가 경호처에 채용을 해가지고. 경호처에 채용을 네.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경호처에 보면 교육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도를 가리키고 무도 가리키는 사람들 경호원도 무도하다 보면은 다치고 하잖아요. 처방이 필요하니까. 예, 네. 이제 그걸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앞에도 있었죠. 윤모 씨 그죠? 네, 있었죠. 예, 네.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거기는 무소가는- 경호처는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로 부속실 배속을 부속실, 시킨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이 비서관실이 배속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배속된 시민사회. 데가 시민사회 소속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그러니까요. 채용을 했다는 건데 3비서관실이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예. 맡고 있는 거고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소수 종교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박효식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예. 소수 종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뭐 이제 임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하필이면 네. 그 사람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게 뭐 역술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일단 굉장히 특이한 거고 사실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참담한 게 이 보도가 나오면서 댓글을 좀 봤어요. 하나도 안 신기하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미 다 널리 알려졌던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할 때 뭐 사주를 보기 위해서 누구한 뭐 어떤 역술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등등 이제 이런 설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직원 뭐 이분은 이제 증언입니다만 신용한 전 교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실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실제 궁합이 잘 맞는지를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의혹이 이게 있는 거죠. 네. 그 일정에 있었던 그런 의혹들이 이제 정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보도를 보고 뭐 굉장히 뭐 참담한 심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보다는 그냥 늘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다 반응이지 그리 신기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성공 여부를 비상계엄 정말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나오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랬죠. 무슨 남미 마약 갱단 맞아. 예. 부모도 아주 잘한다고. 제가 옛날에 강력반장 할 때 그 조폭 잡으러 조폭들이 주로 주류 창고에 많이 있거든요.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차를 쫙 대놓고 차벽을 쌓고 예. 드럼통에다가 불 피워놓고 그 빈병 있잖아요. 막 깨놔요. 아니 딱 보니까 지금 한남동에 있네. 차 대놓고 옆에다 면도칼로 된 철조망 대놓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남미 마약 갱단처럼 다루지 마라 그래놓고는 자기가 하는 짓은 남미 동네- 마약 예 동네 조폭처럼 행동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주로 이 행정관이 담당했던 업무가 굿, 택일력, 예. 아, 해결력 그 다음에 사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뭘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른바 이제 NPO, NGO 영역들이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기여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시민사회 뭐 어떤 뭐 지원, 종교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굿을 하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뭐 5대 명산에서 뭐 무슨 분기별로 동시다발로 구슬하는데 1억 5천씩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로 돌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AI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처럼 무속 전 봐가지고 또 저 뭡니까 사주팔자 봐가지고 당신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하고 이게 저 궁합이 안 맞으니까 그만둬 뭐 이런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네, 실제로 있어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가 이제 나왔지만 정치권 안에는 무성했군요. 네. 아니 그럼요. 굉장히 많이 뭐 시까지 다 받아달라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실제로 내가 시를 냈는데 뭐 네.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않다. 근데 다만 저거를 기사로 텍스트로 확인을 하니까 아니 그리고 지난 총선 관련해 가지고도 예지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려진 명태균 그렇습니다. 씨와 또 그 부분도 네. 상의하지 않습니까? 뭐 늘 꿈의 지금, 대화를 네. 했죠. 꿈의 대화를 했고 뭐 오늘 밤 10시에 뉴스타파에서 또 네. 그거 뭐 280개 카톡 내용을 풀 방출을 다 한다고 하니까 한다는데.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 싶은데 여하튼 이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무속에 심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을 음으로 양으로 심지어 대통령실 안에까지 사람을 들여가지고 점쟁이를 안으로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음식을 피해라. 뭐 이런 것까지 점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기업의 정보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행정관이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은 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아니, 뭐 예, 그 비상계엄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노사령관 만들어 놓은 합동 수사단 있잖아요. 명단이 있어요. 뭐 원사 뭐 주니까 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조차도 거기 가가지고 사주를 봐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평상시 통치도 무술회에서 하고 비상계엄도 무술회에서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인간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누구한테 의존하려는 그런 뭐 일부, 실수는 예. 있는데 아니 나는 외교를 갖다가 대통령 전용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많이 타봤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무슨 대통령 전용기가 가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실을 늦추라고 그러고 난리를 떱니까? 아 정말 나쁘지 말도 안 않는 되는 소리죠. 상황인데